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집권 3년차 국정운영 계획을 밝혔습니다. 올해 국정운영은 경제 활성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세계 경제 위기 속 혁신 경제와 내수 경제 활성화에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국민 여러분과 힘을 합해 성공적으로 이루어내서 그 결실을 국민 여러분께 안겨드리고 싶은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 한 해 국정 방향의 우선순위를 경제 활성화에 뒀습니다. 박 대통령은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라며 전국 단위 선거가 없어 경제 활력을 되찾고 국력을 결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역동적인 혁신 경제, 내수 수출 균형 경제 실현에 주력해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자유무역 협정이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에 버팀목이 되도록 정부가 지원에 나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미래 성장 전략으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는 농업도 쌀 관세와 FTA 등을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도록 미래 성장 산업, 수출 산업화 전략을 추진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제조업 혁신 3.0과 에너지 산업 육성, 그리고 농업의 6차 산업화 등을 통해 창조 경제 구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 심리를 살려내고 내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금융 세제 지원 등을 통해 민간 장기 임대 주택을 늘리고 주거비 인하를 유도해 부동산 시장을 우선적으로 회복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개혁이 모든 개혁의 시작임을 강조하고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기능은 통폐합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공무원 연금법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를 방치할 수 없다며 정년 연장과 임금 피크제 등 사기 진작책을 보완해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통일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진정성 있는 대화의 길로 나온다면 언제든지 남북 정상회담은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예진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저력으로 이룬 조국 광복에 이어 한반도 통일을 이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일의 비전과 방향에 대해 국민과 마음과 뜻을 모으고 범국민적, 초당적 합의를 이루어내서 평화 통일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선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남북한이 대화를 통해 통일에 다가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통일의 기반 구축을 위해 민간 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서 실질적인 대화와 협력의 통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번 설을 전후로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한이 열린 마음으로 응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올해 광복절 7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가지 공동 행사를 남북이 함께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없으며 북한이 열린 마음과 진정성 있는 자세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평화 통일을 얘기할 수 없다며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5.24 조치 해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북한 도발에 대한 보상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유지된 조치라며 남북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평화 통일을 이루는 조건으로 튼튼한 안보를 갖춰야 한다며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한미 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면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는 일본과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면서 한러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는 분단의 역사를 마감하고 한반도의 평화통일 기반을 닦는 데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조속히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방뉴스 박예진입니다. 해군의 잠수함 전력을 총지휘할 잠수함 사령부가 다음 달 1일 경남 진해에서 창설됩니다. 해군 제9잠수함 전단을 확대 개편한 잠수함 사령부는 수상 전력 위주인 함대 사령부와 동급으로 해군 소장이 지휘할 예정입니다. 현재 해군은 209급 9척과 214급 4척 등 13척의 잠수함을 운용 중이며 2018년까지 214급 잠수함 5척이 추가 건조돼 잠수함 사령부는 총 18척의 잠수함을 운용하게 됩니다. 또 2020년대에는 수직 발사대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3,000톤급 잠수함 9척도 건조할 계획입니다. 육군은 올해를 선진화된 교육훈련 원년으로 삼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에 따라 미군의 우수보병 선발 제도를 도입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우수보병 선발 제도는 사격과 체력은 물론 개인화기와 대전차 화기 분해 조립과 행군 등 모두 41개 종목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며 평균 합격률은 15% 미만인 지옥의 테스트로 알려졌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미군 우수보병 선발 제도를 육군에 적용하는 것은 교육훈련의 붐을 조성하고 소부대 전술훈련과 팀워크를 강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며 3월까지 연구를 끝내고 4월부터 부사관학교의 양성과정에서 시험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동두천 미 2사단에서 진행된 우수보병 선발 제도에 육군 21사단 부사관 21명이 도전, 전원 합격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폭발물을 탐지하거나 각종 경호작전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군견. 우리 군에는 약 1,300여 마리의 군견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국방부가 이 중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군견을 민간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오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폭발물 탐지나 수색 정찰, 중요 경호 임무 등에 투입되는 군견. 전군에서 1,300여 마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하던 군견이 작전에 투입될 수 없을 정도로 체력과 감각이 떨어지는 8살 정도가 되면 군견을 퇴역시켜서 의학 실습용으로 기증하거나 안락사를 시켜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1월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퇴역 군견을 안락사시킬 수 없게 됐습니다. 현재 군견교육대 등 군부대 안에서 다른 현역견과 동일한 보살핌을 받으며 민간에서 분양을 기다리는 군견은 약 200여 마리. 지난 2년 동안 유상양도를 원하는 민간인 신청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퇴역 군견을 관리하는 부담도 떠안아야 하는 상황.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는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국방부가 작전 수행 능력이 없는 군견과 군마 등을 민간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내용을 포함한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서 오늘부로 시행합니다. 무상양도 신청과 심의 절차는 오는 3월까지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또 나라를 위해 평생 봉사한 퇴역 군견의 입양을 명예로 여길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군 장비를 수출하기 전에 장비를 시범 운영하면서 탄약을 대여해야 할 경우 이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방산업체가 탄약을 대여할 때 연간 6%의 대여료를 납부했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 방산업체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 방산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육군 3사관학교는 개교 47년 만에 처음으로 여생도를 선발하고 12일 가입교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기초군사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52기 생도 선발 시험에 합격한 인원은 550명. 그중 20명이 3사관학교에서 처음으로 훈련받게 되는 여성 합격자입니다. 기초군사훈련은 입학식에 앞서 사관생도가 갖춰야 할 국가관과 안보관, 각계전투 등 기본 소양과 전투기술을 배우기 위해 진행되는 필수 교육과정으로 5주간 계속됩니다. 이번에 선발된 52기 생도들은 대학 2년 이상 수료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을 지닌 신체 건장한 젊은이들로 남생도는 7.7대 1, 여생도는 48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뚫은 우수 자원들입니다. 정예의 장교가 되기 위해 육군 3사관학교에 지원해 지금은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다치지 않고 동기들과 최선을 다해 정입교를 한 후 늠름하고 당찬 장교가 되겠습니다.
한편 국방뉴스는 52기 생도들의 생생한 기초군사 훈련 과정을 영상에 담아 다음 주부터 매주 수요일 기획 프로그램인 훈련은 전투다를 통해 방송할 예정입니다. 흔히 포크레인이라고 불리는 굴삭기, 각종 공사 현장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장비인데요. 특히 굴삭기는 건설 기계 중 가장 많이 활용된다고 합니다. 도전하라 자격증, 이번 시간에는 굴삭기 운전 기능사에 대해 심혜슬 하사가 소개드립니다. 땅을 파는 굴삭 작업, 흙을 운반하는 적재 작업, 건물을 해체하는 파쇄 작업, 그리고 지면을 정리하는 정지 작업까지. 굴삭기는 건설 현장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도로나 주택, 댐 등의 각종 건설 공사는 물론 광산 작업 등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장비입니다. 건설 기계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데 특히 굴삭기는 360도 회전하는 특성 때문에 장비를 다룰 때 충분한 숙달 과정을 거쳐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굴삭기 운전사는 장비 운전은 물론 일상 점검과 예방 정비도 수행합니다. 굴삭기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운전면허를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자격증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필기와 실기로 나눠 평가합니다. 필기 과목은 전기장치, 유압일반, 건설기계 관리법규 등 5과목이며 굴삭기 운전 작업과 도로주행으로 실기를 평가합니다. 자격증을 취득하면 건설업체나 물류업체, 광산과 항만 등에 진출할 수 있으며 굴삭기를 소유해 대여업체를 창업할 수도 있습니다. 군에서는 장병들이 직접 굴삭기 운전과 정비를 수행합니다. 이를 위해 해당 부대에서는 매년 굴삭기 운전 교육을 실시하는데 전역 후 굴삭기 운전사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장병들이 많습니다. 밖에서 있었을 때부터 건설 분야 쪽에 항상 관심이 있어서 군 입대를 할 때도 그것들과 접목시켜서 굴삭기 조작병으로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굴삭기 조작병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필요했던 게 굴삭기 자격증이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그 자격증이 필요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전역 후 제가 해야 될 일들과 굉장히 많이 접목이 되기 때문에 저에게 많은 이점과 스펙이 됨으로 인해서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국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사업, 신도시 개발, 노후 지역 재개발 등이 지속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굴삭기 기사의 일자리 채용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건설 노조에 의한 일일 8시간 근무 확정에 따라 근무 여건 수준은 현재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국방뉴스 특별기획 다시 보는 국방입니다. 우리 장병들에게는 보이는 적도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적도 존재하는데요. 네, 바로 날씨입니다. 추위는 예나 지금이나 장병들에게는 혹독한 적인데요. 70년대 장병들의 혹한기 훈련과 추위를 이겨내기 위한 빙상대회 모습 준비했습니다. 다시 보는 국방, 1970년 1월 12일 뉴스부터 만나보시죠. 모진 추위가 휘몰아치는 추위 전방에서는 연일 임전태세를 갖추기 위한 각종 특수훈련이 감행되고 있습니다. 육군 제830부대 수색중대에서도 구보, 집총, 담력 훈련 등의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혹한을 이겨내기 위해서 매일같이 실시되는 냉수 마찰은 장병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훈련 중의 하나로서 냉수와 마찰되는 그 강인한 체구에는 이제 따뜻한 김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추위를 모르는 장병들의 필승의 전력을 다지고 있는 육군 제528 부대에서는 지난 1월 10일 동부대에서 동계 빙상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장병들은 제각기 소속 부대의 명예를 걸고 평소에 익힌 솜씨를 마음껏 발휘한 결과 종합우승은 53대대가, 준우승은 55대대가 각각 차지했습니다. 필승의 전력 배양에 여념이 없는 육군 제5136부대에서는 추전 필승의 정예 포병을 육성하기 위해 혹한기 적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설지 및 극한 상황 하에서 모든 악조건 극복을 숙달하고 인원과 장비를 보호하며 동계 작전 임무 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 훈련에서 장병들은 영하의 강추위가 계속되는 훈련 기간 동안 가상 상황 하에서 추위를 극복하며 그동안 교육 훈련을 통해 연마한 모든 전투 기술을 마음껏 발휘, 각종 상황을 자신 있게 대처해 나갔습니다.
군수 지원태세 확립이라는 부대장의 지휘 지침 아래 과학적인 군수 관리, 창의적인 기술 개발, 군수요원의 전문화를 이룩하기 위해 불철주야 근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공군 제276기 부대 항공기 정비 현장입니다. 이곳에서는 오늘도 창정비 능력 향상을 목표로 작업 여건 구비, 조직적인 정비 활동, 규정 및 절차 수준을 통한 과학적인 작업 관리 및 각급 정비 공장의 합리적 과학적 운영과 창의적 기술 개발, 그리고 정비요원의 전문화를 위해 전 장병 및 군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축적된 정비 기술을 바탕으로 여타 장비로의 활용에 역점을 두어 기총포대 제작, 제설 장비 제작, 창, 전신소 신설 등의 성과를 거두어 창정비 기술의 우수성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해군사관학교 제46기 순항훈련분대 귀국 환영식이 진해항에서 김철우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한 가족 친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습니다. 해군사관학교 46기 생도들로 구성된 순항훈련분대는 지난해 9월 진해항을 출항, 한국 해군으로서는 처음으로 국산 전투함을 이용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과 동남아, 우방 등 총 14개국 16개 항을 순방하면서 군사 외교 활동을 폭넓게 펼쳤습니다. 특히 최초로 유럽 등지를 순방, 국위 선양에 크게 기여해온 순항훈련분대 사관생도들은 120여일간 함상 생활을 통해 각종 훈련을 받으며 해군 장교로서의 자질을 함양시켜오는 등 21세기 해양국가로의 군 위상 확립에도 적극 기여했습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방위사업청이 최근 과학화 감시 시스템인 해안복합 감시체계를 주요 해안 취약 지역에 설치해 전력화를 완료했습니다. 해안복합 감시체계 사업은 적침투가 예상되는 주요 해안 취약 지역에 주야간 고성능 감시 장비를 설치하고 기존 감시 장비들을 통합 운용할 수 있는 복합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해안복합 감시체계의 전력화로 해안 경계력을 보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이 전 세계 장갑차에 대한 최신 정보를 분석한 2011-2014 세계 장갑차 획득 동향을 발간했습니다. 책자는 세계 각국의 최신 장갑차 획득 동향과 국가별 운용 현황, 전 수명 주기에 걸친 성능 개량 정보는 물론 미래 장갑차의 모습까지 조망함으로써 장갑차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 각군, 국회, 유관 정보기관 등에 배부돼 각 기관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방홍보원이 국방일보 홍보 담당과 국방TV 프로그램의 기획 제작 담당을 선발합니다. 국방일보 홍보부문은 3년 이상의 관련 분야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하며 방송 기획 제작 부문은 관련 분야 학위 소지자로 실무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원서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접수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방홍보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군이 군사학술 연구관을 모집합니다. 전역한 지 10년 미만인 해군 예비역 장교 또는 준부사관으로 군사학술 용역 연구 실적이 5회 미만인 미취업자여야 합니다. 19일부터 23일까지 해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며 합격자는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연구관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여군 1만 명 시대를 앞두고 육군 3사관학교가 개교 47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생도들을 맞이했습니다. 각군 사관학교와 ROTC에 이어 마지막으로 그 문호가 여성에게 개방된 건데요. 48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3사관학교 첫 여성 생도로 뽑힌 영광의 주인공들. 장차 우리 군을 이끌어 나갈 미래의 주역이자 호국의 간성으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